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이분은 지금 정상회담이 예. 이제 뭐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 남았죠. 근데 계속 갈 짓자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어지럽혔다가 즉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어지럽혔다가 미국이 뭐라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그걸 번복을 하는 건 아니라고 확언을 했다. 예. 그때는 아마 이제 트럼프가 빼라 하고 괌을 경로를 했다. 그 6월 8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는 또 문정인 특보가 또 미국 가서 휘적구다녔죠. 이게 뭔 동맹이냐? 응? 뭐 군사훈련 축소하고 전략자산 축소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트럼프하고 주파수 맞춘다. 이러면서 또 CBS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또 뭐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뭐 핵 동결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로 가는 2단계 즉 다른 메뉴도 대화도 조금 올리보자는 거다. 큰 이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또 어제는 로이터랑 했죠. 로이터랑 하면서 또 거기에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충격이에요, 저는. 사드는 한 개만 올해 하고 나머지는 내년이다. 내년 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또 조만간에 예? 북의 ICBM이 미국에 도달할 것 같다고 또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엔 또 조만간이라 했는데 또 그 부분도 엊그제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 이렇게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사드가 위협이 될 것 같았고 그 직전에는 또 시급한 위협이 아니라서 예? 이게 그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말에 강온이 있고 그러니까 어제는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로이터 통신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대통령 생각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안에서도 다른 게 또 그러니까 나와요. 예를 들어서 CBS,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충돌되는 거는 또 그나마도 예. 뭐 괜찮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조금 뭐 기자가 뭐 묻는 방식이 달랐겠구나 내지는 뭐 하루 정도 상황. 근데 이 문제는 같은 인터뷰 내에서도 아까 앞뒤가 다른 거예요.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보세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했다. 그래서 충격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단초입니다. 단초인데 그러면서 처음에 보면은 마치 뭐 그 당시에 보면은 뭐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윤병세 장관 등등을 갖다 다 조사할 듯이 바람을 잡았고 미국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8일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외교안보 보좌관 셋을 불러놓고 사드 문제를 얘기했다고 국무성 그날 자기 코미 FBI 국장 청문회 하던 한 실시간에 그날에, 실시간에 그리고 그 코미가 그 청문회 나와서 미국의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보는데 밑에 보면 브레이크 뉴스 나왔죠. 속보로. 트럼프 사드 경로했다고. 자, 이런 상황이니까 또 바로 그날 또 정우영 우리 안보실장이 나와서 그건 아니고 뭐 번복이나 철회가 아니다. 뭐 동맹 간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6월 15일 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그 전에 보면 또 뭐 하나 있었어요? 이사단 이사단 그거 환송 그 콘서트가 6월 10일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가가 We Go Together 해요. 3번씩이나.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날도 보면 6월 10일 날 바로 그 보면 6월 13일이 효순이 미선이 예. 이제 기일인데 그 3일 앞두고 했다고 그래갖고 김재현 의원이 기억나시죠? 전 의원. 예. 통합진보당 맨날 삭발했던 그 여자 그 여자 전 의원을 비롯해서 한 20여 명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고 뭐 인순이 씨 같은 경우 와서 울면서 사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또 안 좋은 시그널이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니까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그 미국 고위 관계자 다 있었다고요. 주한미군에 다 있었죠. 그러면 이 시그널이 뭐냐? 정권이 바뀌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딕 더빙 같은 경우는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 만났더니 지난 5월 말에 이거 뜨뜻미지근해 갖고 불쾌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주 불쾌하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에 주둔하고는 미군이 걱정되어서 아주 기분이 언짢은 기분으로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가다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날 가셔갖고 한미연합사 사령부 가서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3번을 외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어르고 이런 거 있죠. 약 주고 병 주고 어르고 달래고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정인이 13일부터 시카고부터 해서 이거 이제 일주일 동안에 막 또 그 앞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우리 깜빡 갇혔는데 6월 15일 날
우리가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예, 리셉션에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셔갖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인 대화할 수 있다. 근데 이 무조건적인 대화 그날 말씀하셨는데 또 나중에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CBS랑 인터뷰하시면서 무조건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 또 중요한 게 더 있잖아요. 뭐였어요?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응. 평화체제 협상과 북미 수교도 같이 한다. 이게 나중에 미국에 가서 예. 문재인이가 말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외교안보 팀들은 뭐라고 그러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5일 리셉션에서 하셨던 말씀을 갖고 자기들께 6.15 제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6.15 제안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그 다음날 워싱턴에 가서 he proposed, 그러니까 President Moon, 문재인 대통령이 he proposed, 그가 제안하기를. 영문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할게요. 그래. 하십시오.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그 세 가지였어요. 그 6.15 저 제안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추가적 도발.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freeze하고 dismantlement가 이게 비핵화냐 동결이냐 이런 그런 부분에 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어쨌든 북한이 추가적 도발. 그러니까 동결보다 더 앞단계예요. 추가적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은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겠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는데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 제안과 똑같은 내용을 예. 중국이 중국이 얼마 전에 한 거예요. 어제 있었던 북중 간에 네. 미중 간에 양재싸고 왔었죠. 외교 그 안보 대화에서 네. 중국 측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원래 중국 측의 메뉴 아닙니까? 아니 중국과 북한의 그 고정 메뉴, 그게 고정 중국의 메뉴예요. 그 중국의 메뉴가 이제 늘 보면 한반도 문제에서 원래 중국은 이런 겁니다. 짜장면 짬뽕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 부전불란 비핵이에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전쟁 나면 안 된다. 불란, 난리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난민이 생기면 안 된다. 다음에 비핵, 무핵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미국이나 북한에 계속 얘기하는, 특히 미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쌍중단. 예. 이게 중국말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한자로 쌍중단입니다. 두 가지 다 동시에 멈춰라. 북한이 이제 이 동결하면 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더 이상 고도화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바로 문정인 특보, 본인은 뭐 교수로 갔다고 합니다만은 문정인 특보가 이번에 가서 한 얘기에 미국 사람 충격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니까 바로 이 얘기를 갖다 한 거예요. 북한이 더 이상 추가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은 한미 합동훈련, 우리가 키 리졸브하고 독실 훈련이죠. 전략자산, 북한이 뭐 도발을 할 때마다 B1B, 그 이제 죽음의 백조. 제가 거의라고 그랬습니다. 항공모함, 그다음에 F-35, 그다음에 핵잠수, 이걸 쫙 전진 배치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까분다는 표현이 맞겠죠. 까불고 뭐가 도발하려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전략 자산입니다. 근데 문정인 특보는 가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핵과 미사일 추가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즉 6차 핵실험과 추가적 ICBM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중국이 늘 해봤던 쌍중단, 그러니까 이 군사훈련 중단하고 그 다음에 전략자산 배치 중단하겠다. 물론 축소한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 얘기했죠. 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미국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중국 말대로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손해인 게, 원래 이 훈련은 정전 이후에 계속 해왔는데, 그렇죠. 그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하던 거였고, 또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해도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배치했고, 옛날에는 한반도 땅에 심지어 전략자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술핵도 전략자산이라 봐야 되고 600기 정도 있었죠. 그랬는데 도발을 해놓고 도발을 안 한다. 한 대 주워 패놓고 더 이상 안 때리게 한다고 강도를 잡을 몽둥이를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몽둥이는 예방용으로 항상 있던 건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는 동결하고 비핵화 두 가지였는데 한국이 나서가 도발을 중단하면이라고는 더 완화된, 더 소프트한. 그런데 도발을 중단하면이라는 부분의 기준이
얼마나 도발을 안 하면 도발을 중단한 겁니까? 검증이 불가능. 1시간에 10대씩 맞다가 1시간에 한 3대만 때리면 도발 중단한 안 겁니까? 아프죠. 세 대만 맞으면 그러면 20분 단위로 한 대씩 맞으면 예? 안 맞은 것 같죠. 20분 사이에는 도발을 중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미국에서 이 입장에 있어서 강한 입장들이 이제 국방성, 대변인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해놓고 또 미국 조야가 이거 미국 조야라는 것은 미 행정부 국회 할 것 없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렇지. 오피는 리더를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뒤늦게 뭐라고 그랬어요. 뒤늦게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례적으로 미국에 있었던 문정인 특보한테 경고를 보냈다고. 처음에는 경고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엄중하게 전달했다. 엄중하게 아주 살살 경고했다고. 예, 또 나중에 경고를 하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우리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저하고 황 소장하고 친구 사이에 보면은 이제 이제 뭐 말리는 시누이도 아니고 어르고 뺨치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하나 보내가 응. 그 앞에 가가지고 얼으면서 이 소새끼 개새끼 해놓고는 예. 불러가 우리 조폭님하고 많이 나오는 예.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너 야 똑바로 임마 이 새끼 똑바로 해. 딱 때리고. 형님한테 그러면 돼 미안하다 해. 바로 그거예요. 이러면서 돌아서서는 너 욕해. 아 그리고- 죽여버려 확 찔러 이러.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게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모두 말씀을 꺼내셨던 대통령이 이제 29일, 30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이고 아마 대통령 28일 남았나 주고 가실 겁니다. 이제 볼가 이제 뭐 한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자 CBS,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이제 로이터 까지 세계 하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7월달에 사드 배치가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기억나시죠? 황교안도 국무총리 가서 네. 뭐 저 물 맞고 쓰고 왔대. 뭐 우산 갖고 맞고 왔고 그 무렵입니다.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때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사드 배치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에 가서 물 맞고 결혼 맞고 할 때 그때 아마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던 뭐 2017년에 한 기, 나머지 2018년까지 5기 이렇게 얘기되는지 모르겠으나 작년 9월 9일 날요 북한이 5차 실험을 합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올해 들어갖고는 그야말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소추되어서 무정부 상태에서 북한이 거의 하루 건너 하루씩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대목에 앞서서요. 예. 그 대목 전에 이야기로 가보면 예. 8월 달에 이제 성주에 성산포대로 가느냐 하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그렇죠. 이제 9월 초에 절로 가기로 돼 롯데로 가기로 돼 있는데 롯데 골프장. 그때 예. 그 무렵에 8월 중하순에 보수단체들이 많은 성명을 내었는데 보면 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 연말 2017년 연말까지 배치 완료했다라는 부분을 네.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고 있으니 차라리 당겨서 좀 되도록이면 일찍 하지. 빨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 가게 되면 벤델 미 8군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7에서 9개월 안에 될 수 있다. 올해 8월까지. 예. 그래서 빠르면 7, 8월, 늦어도 9월까지는 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라고 그런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랬고 이제 올해 접어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점증됐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배치를 완료하려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3월 6일 날 예.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만 그건 의도적으로 당시에 미군 쪽에서 미국 쪽에서 공개를 했어요. 예. 기억나시죠? 오산 비행장에 예. 원래 사드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제 2개 발사대하고 레이더를 네, 먼저 그것도 급하니까 수송기 실어서 왔어요. 예. 그리고 오산 비행장에 내리고 그것을 갖다가 아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해서 당시 YTN을 비롯한 보도 전문 채널은 거의 하루 종일 갖다 반복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2개 들어온 거 다 알아요. 3월 6일 예, 날. 그리고 4월 27일 날 4개가 나머지 4개가 이동하는 게 찍혔잖아요. 그렇죠. 부산을 배를 통해서 들어왔죠. 외관으로 가는 게. 그건 또 사실 의도적으로 좀 공개한 측면도 공개한 있어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외관으로 가는구나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드 문제는 지난해 우리 7월에 한미 간에 합의가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 즉 2017년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돼서 그 사이 9월 달에 저기 있지 않았어요? 그 북한의 오차 핵실험.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실은 저 미국 국방성을 쪼다시피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왜? 서로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유럽 사령부까지 간 거예요. 중부 사령부에서 까따르에 있는 우리 갖다 놓겠다. 이라크로부터 방지하겠다. 이란으로부터 방지하겠다. 이러는 판인데 이것을 놓고 지금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2017년까지는 한 기만 했는데 두 개 했다는 거는 이건 미국이 이건 한마디로 약속 위반한 거죠. 만약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5개는 2018년. 그 충분히 환경 영향 평가해도 되는 거죠. 환경 영향 평가도 3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특히 군사 작전사 필요한 경우 안 할 수 있다는 것이 소파의 어떤 규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환경법에도 예. 국방부 장관이 네. 국정원장이 요청하면 환경부 장관이 그러니까 전쟁에 임박한 그런 시점에서 그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어 군사 배치하고 탱크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할 때마다 하면 전쟁원자입니다. 이 부분을 마이클 그린이라고요. 유명한 그 미국 싱크탱크 CSIS 예. 그 선임 연구원이 한 이야기가 예. 옛날 저 선임 백악관 보좌관이었죠. 예. 한국 법에 따르면 따라야 되겠지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는 그런 부분을 안보와 관련해서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게 있다가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그거는 뭐 서로 갈 때까지 가보자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게 사실 군사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보고를 받아보니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으나 올해 2017년에 한 기, 2018년에 5기로 되어 있는데 5개 포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엄중한 시그널이 지금 미국한테 간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 펜타곤이 그야말로 한국 국방부하고 짜고 전 세계를 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근데 지난번에 보고누락도 네. 난리를 쳐서 사법 처리를 사드 사인방에 대해서 네. 할 것 같이 하더니만 흐지부지. 국방부 정책실장 하나 이렇게 책임 묻고 네. 흐지부지 덮어버렸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뭘 보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가면 트럼프가 네. 미스터 문, 뭐 프레지던트 문이라 하겠죠. 네. 그러면 그 9월달까지 배치합시다. 안 하면 빼고. 뭐 필요 없으시다면 빼지 뭐 이렇게 할까봐 네. 아마 문 대통령이 어디서 그 구조를 찾아내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부분을 가지고 이 사드 싸움에서 또 패라고 생각하는 거 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우리 바둑들 쓰는 패 말이죠. 네. 네. 지금 패가 문정인 패도 실패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보고누락 패도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패를 좀 던져요. 한미연합사도 가가지고 위고 투게더 해놓고 또 뭐라는 줄 압니까? 엊그제 그랬잖아 인터뷰할 때. 한미연 전시작전권은 환수한다. 그건 당연히 환수한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는 존치하고 사령관하고 부사령관 주부를 바꾸어서 한국 사람이 사령관하고 미국이 부사령관을 하면 그거는 존치될 수 있다 하는데 아니 떡 장사가 떡을 팔지도 않겠다는데 이 떡을 내가 어떻게 잘라 먹어야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협상되었던 내용,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100번을 양보해서 저는 보면 이게 보고가 뭐 좀 왜곡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뭔가 귀절한 부분을 좀, 전번에 사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실제 면적이 뭐냐, 평가 사업 면적이 뭐냐, 사업 면적이나 공여 면적이 뭐냐 말하든가 하고 또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보면 누군지 모르겠으나 저 보면 많은 누가 또 촐싹거려 가지고 요 조항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했겠지. 근데 군부 내에서는 지금 말을 못 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쨌든 군통수권자 전해놓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순간부터 보니 외교 안보 라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문정인 교수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이른바 자주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현재 자주파 내지는 시민사회단체가 아닌 자주파나
아니면 국제, 그러니까 한미 외교가 아니라 동맹파라 그러죠. 네. 아닌 유일한 사람이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빼고는 몽땅 자주파님은 다자 그 외교부. 사람도 뭐 붙여놓으려 붙여놓은 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그것 때문에. 가려는데 강경화 그거는 늦어지고 그러면 미국하고 이렇게 말이 되는 유일하게 말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살려놨겠죠. 근데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자주파들이 어떤 식으로 쏘곤쏘곤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00번을 양보해서 실제 작년에 한국과 미국 간에 보면 딱 합의된 바가 자 2017년까지 한 포대 나머지는 5포대는 2018년 그 사이 이런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기밀 누설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언론사를 통해서 두 번 인터뷰 두 번째는 이미 사드 문제는 이번에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국에서는 뭐를 보고 있냐니까 드디어는 한국이 중국과 코드를 맞추고 중국과 짝짝꿍이 되어서 이른바 미국 중심의 미국과 지금 중국이 좀 태평양에서 힘을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편을 설려 하는구나. 즉 한미 동맹 틀에서 빠져나가려 하는구나. 나름대로 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생각해서 중국과 손잡고 미국과 뭐 동맹을 갖다가 멀리 해도 전혀 무관하다면 모르겠으나 얼마 전에 칼럼 보고 참 재밌는 칼럼 봤어요. 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반미문 좀 어떠냐? 나는 미국 가본 적도 없다라고 그야 우리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당선되시고 얼마 안 있어갖고 주미대사를 지났고 주영대사를 지났고 그전에 국무총리를 지낸 이용구 전 총리를 갖다가 초치해서 이용구 전 총리 그 보수 우리 사회 원로분이시죠. 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아, 이 총리님, 제가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미국이 제일 중요한데 제 생각이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칼럼에 참 재밌게 봤어요. 이게 해보니까 미국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해보고 안 하는 참.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이용구 총리가 그때서야 마음을 놓고 맞습니다. 한미 동맹의 틀이 있어야만이 중국도 우리를 갖다 얕잡아 보지 않고 흔한 얘기로 사람 대우해주고 일본도 사람 대우해주고 북한도 얼고 즉 이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우리는 협상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통령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은 드디어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짝짝꿍이 돼서 가겠다 이거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쌍방향, 쌍중단, 쌍괴 병행이라고 있어요. 그다음 늘 주장이 비핵화하고 그게 평화 체제하고 수교하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잖아요. 쌍괴 그 레일로 2개 레일로 갔다 거. 투트랙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사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드 문제 갖고 지금 어르고 달래고 그다음에 이른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러니 이번에 그야말로 협상의 달인이라 하는 트럼프가 예전에 부시가 김대중 대통령을 디스맨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거칠게 압박했듯이 또 역대 최악의 관계가 되었듯이 이번 같은 경우도 자칫하면 얼마 전에 아까 좀 그 마이클 그린 얘기하셨죠? 빅터 차가 얘기했나? 최근에 마이클 그린 이야기했어. 마이클 그린 얘기했네. 누가 얘기하던데 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무탈하게 끝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다가 멱살잡이 안 하면 진짜 다행이다. 한마디로 현재 분위기는 멱살잡이 안 하면 다행이다 하는데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좋다. 그런데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 정치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변에 아마 자주파들에게 너무 휘둘리시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테스트하려는. 근데 나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뭐 뻔하게 될 것 같고 해서 되면 3개월 동안 안보하고 관련해서는 말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전체적인 상황을 전부 체크해보고 상황 파악이 되고 방향이 정립이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해야지 서두르면 사단 난다 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정상회담을 이래 빨리 하고
또 하기 전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제가 정상회담 잡히기 전에 이 말했어요. 곧 정상회담 할 건데 할 때 하고 하면 북한의 하고의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이야기할 거고 북한의 개성공단 지원하는 거 이야기할 거고 핵동결로 우리가 어째 소비를 봐보겠다 이야기할 건데 미국에 그게 안 통할 거고 사드를 그걸 지렛대로서 아마 미국하고 협상하는 볼모, 인질로 잡을 거라고 이렇게 할 건데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거고 이 FTA나 그 다음에 환율 조작 같은 이 통상 문제로 한국에 대신 이렇게 뺨따구를 때리려고 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같이 이런 문외한도 어떻게 뭐 하려고 빨리 서두른가.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을 해서 미국하고 뭘 도모하려고 서두르는 게 아니라 빨리 미국한테 남북 정상회담 물밑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성공단이고 뭐고 지원할 거고 북한을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낼 거니 미국 보고 양해해달라. 이걸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이리 서두르다가 저것 딴에는 서툴게 이 카드 저 카드 다 던져보다가 지금 상황을 쑤셔가지고 벌집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그게 즉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야말로 들쭉날쭉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이제 뉴스를 갖다가 쭉 이제 팔로우 해보면은 아마 이렇게 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하루는 엎어졌다 하루는 자빠졌다 이렇게 될까.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뭐 중국이 그렇다고 아이고 대한민국 잘하네 이제 우리 확실히 우리 편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것들을 우리한테는 사드를 갖다가 지연시키고 북한하고 협상되면 아예 배치되지도 않고 빼겠다 하고 근데 이것들 또 뭐야 미국한테 한 방 맞고 바뀌면 이럴 거고 또 미국은 나름대로 저거 중국하고 다 짜고 북한하고 물밑에 다 말 통해놓고 우리한테 적당히 통보하고는 사드 갖고 지금 배치 안 하고 장난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또 그렇게 생각. 박근혜 대통령이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었잖아요. 한미 중일러를 북한까지 포함해서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묘한 재주가 있었죠. 근데 그래요. 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이 방송 갖다가 시작한 첫 회부터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한 미군 28,500명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군수기지를 갖다 방어함으로써 이들의 전투력을 보강해서 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는 그 미국 무기입니다. 미군 무기. 그러면 미국이 주한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무기를 갖다 놓는 거는 한국군에다가 통보하고 가져다 놓으면 되게 되는데 그렇죠. 그걸 무슨 그게 소파예요. 그거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표결하는 거는 한국 문제지 미국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미국이 불만이라면 소파를 개정하자거나 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게 맞지. 그걸 갖다가 미국이 정해진 대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지금 이 시비 거는데 앞장선 문정인 그 특보 말입니다. 아 이거 사드 문제고 그러면 그 무슨 동맹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저기 특보가 되면 옛날에는 카드 하나 줬거든요. 무보직이라는데 무기별하는 돈은 안 주지만 카드는 줬다고. 지난 박근혜 정부. 아 물론 줬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봉투도 줬어요. 투봉투 줘요. 예, 그리고 또 보면 사무 공간도 하나 얻어주고 또 하더라고요.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이번에 보면 대통령도 그 말씀하셨고 다음에 보면 저 청와대 관계자도 아유 또 본인도 이제 막상 들어와서 그 얘기했어요. 아 내가 교수 학자로서 학자의 양심을 갖고 학자의 견해를 얘기했지 내가 특보로 갔나?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그날 처음 그 얘기하는 날 6월 16일인가 17일 거기서 그랬다는 거야. 주미 한국 대사관의 참사관인가 누군가 나와서 데리고 와서 얘기하면서 야 그걸 적고 있느냐. 그게 뭐예요? 자기가 교수고 특보의 자격이 아니라 일반 교수로서 가서 그냥 학술대회 나가서 얘기한 거라면 왜 주미 워싱턴에는 왜 주미 한국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가 나가서 일일이 적고 있어요. 아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청와대는 그럼 즉시 시카고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D.C.부터 또 뉴욕까지 다 했는데 갔죠. 이렇게 한 바퀴 돌 동안에 그 시다바리를 뒷바라지를 시다바리 뭔 말입니까? 아 예 뒷바라지. 그리고 또 의원 둘이가 또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김종대, 홍익표. 그렇죠. 자 거기에 이 사람이 뭐 들어오고 나갈 때는 짐은 지가 끌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가서 행사장에서 무슨 자기들이 또 특파원 간다면은 자기가 주아입니까? 그렇죠. 누가 할 겁니까? 자기가 세팅해야지. 예? 근데 자기가 안 했잖아요. 그 누가 해줬을 거고. 대사관. 그 다음에 장소를 빌리고. 네. 갈 때 비행기도 뭐 이코노미 타고 갔겠습니까? 그렇죠. 아이, 그 호텔도 뭐 특급 호텔 잤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교수로 갔으면은 네. 주 아무리 실사를 할지라도 누가 합니까? 미 대사관에서 나왔으면 그 대사관 사람은 그건 저희 그 직무 저 남이 직권 남용입니다. 아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특보를 맞기 들었을 때문에. 건데 이게 동아시아 재단으로 갔어요. 네. 그 정몽국 저 현대 차장이 만드는 거요. 노무현 정권 때. 그 여기도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이사인데 네. 기수각에 관련돼 있더만요. 제주도에서 포럼도 이분이 했죠. 사실상 일을 하고. 그러면 이분이 지금 미국에 간 게 특보로 갔으니까 청와대가 경고했지. 일개 교수가 개인이 가서 떠들면 정부가 해야 될 말은 그건 미친놈이다. 노코멘트 하거나 안 그러면 저 자식 법 위반했고 기밀 누설했다. 구속시켜야지요. 그런데 경고를 했다라는 거는 그건 뭡니까? 확인해 준 거예요. 특보. 가기 전에 또 들렀다 갔다 했잖아요. 정의원 만나고 갔다면서. 들렀다 간 게 아니라 정용이 들렀겠지. 그렇다면 이 문제는 개인이니 교수니 하는 게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건데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에서 문정인 뭐 특보나 특보들 쓰는 카드에 아마 특수활동비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게 월급 받고 안 받고 갖고 장난을 할 게 아니라 이 진지하게 대해야지요. 이 문제를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의제를 갖다가 이 외교통상부하고 미국 국무부 차관이 와서 회의를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의제를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협상하기 전에요. 상대방 집 앞에 똘마니 보내가지고 온 집 앞에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욕해놓고 내일 우리 저기 보스가 가서 이야기할 거라 하면 그 집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의 그 어떤 의제 조율은 우선 뭐 국장급, 차관급에서 하나하나 다 맞춰나가는 하잖아요. 거예요. 실무선에서. 그럼 꼭 장관이 있고 장관이 그 뭐 저 윤병세 장관이면 안 되고 저 강경화 장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실무선에서 그 총괄은 보면 미국 통인 임성남 1차관이 다 총괄 했잖아요.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뭔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발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냥 폭탄 선언할 것이라는 부분에 미리 예방 주사를 놓고 온 건데 그것이 진짜 정우영 안보실장을 통해서 경고할 정도로 그야말로 또 대통령 앞으로 그 나와서 저 정상회담하는데 초를 쳤다면은 해촉을 해야죠. 홍석현 외교안보 특보만 해촉할 게 아니라 같이 예측을 해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해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엄중 경고함으로써 이 사람은 교수로 간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대통령의 훈령을 받고 간 특보이라는 것을 갖다 청와대에서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 미국에서 기분이 좋게 전 생겼어요. 세계에 저 하나는 장담컨대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미국과 이렇게 이 열강을 각축을 하는 그런 열강조차도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우리는 배추장사 흥정하듯이 뭐 한 100만 원 이래 불렀다가 나중에 정상회담에서 한 50만 원에 합의 보자라는 일을 똘마니들 보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요. 중국이 만약에 그 미국하고 관계에서 중국에 무슨 시진핑의 주석의 특보가 미국에 가가 한 바퀴 돌면서 확 겁주고 그래갖고 미국이 겁먹고 형정이 성립될 거다. 이거는 국가 운영을 배추장사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국제 정치는 냉정하고 냉엄한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 문정인 씨가 가서 그 과음 지르고 아니 말이야 사드 문제 갖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한다는 동맹이야 라고 과음 질렀다고 그러면 미국의 의회가 미국의 행정부가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겁먹어요? 언젠가 이 사건이요 역사상 해괴한 사건으로 남아가지고 길이 해자될 가능성이 저는 100%.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대 대통령이 보면 취임하면 제일 먼저 순서 4강 저 정상회담 순서가 원래 미국이 1번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지금 보면 성급히 그야말로 아직 세팅도 되기 전에 우리 정부가 통상 보면 정부 대통령 당선되면 한 2달 동안 당선 기간 있죠. 그 다음에 집권하고 한 석 달 내지 넉 달 지나서 즉 대통령 당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상당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때 가서 첫 만남을 가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거예요. 양 정상 지도자 간에.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지금 보면 50일도 채 안 됐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그것도 가서 아까 우리 황 소장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은 아 우리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 과거 이명박 정부와는 달라. 우리는 계속 보면 북한에게 흔한 얘기로 옛날
6.15 남북정상회담, 14 남북정상회담 정심에 따라서 웬만하면 도와줄 거야. 유엔 안보리가 아무리 보면은 북한하고 그 지원하는 부분을 갖다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맡고 있어도 우리는 금강산 개성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건 민족 간의 문제야. 또 중국이 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중국을 설득할 거야. 이게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자주파 그 외교 안보 스태프들의 공통적 생각이에요. 고스톱 칠 때 지표만 딱 보니까 꽝이 한 2개 들었고 쌍피가 한 2개 들어가 이 판 이겼다. 예. 이래 생각하다가 완전히 치다가 설사해가지고 똑박 써서 끝나는 거하고 예. 비슷한 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래요. 항상 이제 걱정이 뭐냐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라든가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 정책, 경제를 가장 우리 이제 경제를 갖고 뭐 장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하고 대국가 간의 문제는 다 2가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경제 문제고요, 무역을 포함한 뭐 환율 다 무역 문제입니다. 또 하나 안보 문제예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때로는 얼굴 붉히고 싸우고 중리산이 하다가도 나중에 슬그머니 다서 아이고 하다 보니까 또 뭐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되는데 갈 수가 있는데 외교 안보 국방 안보 문제는요 이게 한번 틀어지면은 정말 못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지도를 놓고 보면 주변국이 러일 중미 예? 네. 4개국이 네. 둘러싸고 있어서 지정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한 번 패를 잘못 옮기면 그때부터는 주스 담을 수 없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흔히 비가역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5년 중에서 4년을 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5년을 갖다가 바로 트럼프하고 상대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보면 예측 불허의 성격 소유자라는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좀 뭐랄까 뭐 감성적으로 낭만적으로 순진하게 뭐 저는 조금 모질하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영어로 나이브라는 표현을 쓸게요. 나이브하게 그야말로 우리 자주파들 이야기하듯이 옛날 운동권 학생들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이른바 초장에 그 첫 탐색전에서 만방으로 질 수가 있어요. 초장 박살인데 그냥 박살이 아니고 앞에 우리가 흔히 이럴 때는 개를 붙입니다. 접두로. 초장에 개박살을 날 수 있다.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지금 사드 문제는 그냥 9억 2,300만 달러짜리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단순한 그 무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 국제 정치가 돼 버렸어요. 국제 정치가 돼 버렸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있어서 한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한국을 빼고 일본과 미국이 둘이서 스크럼을 짜고 갈 것인가? 그 한국이 왜 토리?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순간 그럼 뭐가 돼요? 중국이 아이고 일로 오세요. 중국은 우리보다는 북한이 우선입니다. 돈 많은 그 아버지 버리고 계모한테 살러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학대받아갖고 거기에다가 보면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진짜 이 사드 문제가 패가 엉켜서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야기까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어디가 작동합니까? 경제 주식 투자. 외국 자본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가뜩이나 그 다음에 뭐가 또 작동하느냐? 강남 부동산 개값 똥값 됩니다. 아 진짜 왜 오늘 개를 찾으시는데 개를 사랑하는 이게 실제 보면은 외국 자본들이 지금 슬금슬금 빠지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어요. CT는 있고 여러 군데서 보면 뭐 축소한다든가 보면 한국에 투자했던 부분을 뒤로 좀 뺀다든가. 지금 계속 그 한미 정상회담일까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날 판이 좀 결렬됐다 하면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질 거예요. 결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또 옆에 외교관들이 나서서 슬쩍 봉합해서.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그 트럼프는 성격상 한번 쑤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우리 예전에 뭐 정상회담 하면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있어서 건설적 대화를 나눴다. 이건 뭐냐니까 대판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적어놓은 거 갖고 밥 먹는 건데
그래도 다른 발표 없이 화기애애했다면 대판 쌓았던. 대판 쌓았다. 화기애애하게 건설적 대화를 나누었다는 대판 옛날 쌓았다. 오바마가 예. 박 대통령 갔을 때 한 번 찔렀잖아요. 네, 그죠? 찔렀죠. 그래서 저 로저 가든인가 뭐 그래서 한참 둘이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소지가 그때도 중국 문제가 뭐 이런 거 있을 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쨌든 보면 아까 지정학적 입장에서 중국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강한 힘과 중국이라는 강한 힘 그리고 미국의 힘을 갖다 일정 부분 위임받아서 좀 강하게 밀고 있는 일본 이 틈새에 어떻게 보면 끼어 있는 거기에다가 아주 못되디 못된 그 이복 동생 그 북한이라고 있어요. 아주 뭐 자해의 왕. 자해하고 그냥 툭 하면 가다 뭐저 기름 붓고 불 싸지르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보니까 뭐 이게 뭐 폭탄도 이마에 뒤에 싸놓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는 옆에 보면 좀 양아치 동생 같은 놈 하나 있고 집에가 돈 조금 생겼으면 가난하게 살 때는 안 그랬는데 돈 조금 생기니까 턱 원날 와가지고 들어눕고 이렇게 끓이고 뭐 굽고 자해하고 그래가 내놔라 이거지. 뭐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48년에 정부를 수립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실 1등은 우리의 근면성도 또 우리의 노력도 뭐 그 당시 무슨 기업의 공무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알아두십시오. 한미 동맹에 의한 한미 동맹이 안보를 버텨주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경제 문제에서 한 수를 접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산 겁니다. 네, 거기에 또한 이 밑돈 마중물도 미국이 다 대줬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조금 숨 좀 쉰다고 과거를 잊어서 지금 이 춤을 잘못 추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참 말씀 세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격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단초입니다. 단초인데 그러면서 처음에 보면은 마치 뭐 그 당시에 보면은 뭐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윤병세 장관 등등을 갖다 다 조사할 듯이 바람을 잡았고 미국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8일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외교안보 보좌관 셋을 불러놓고 사드 문제를 얘기했다고 국무성 그날 자기 코미 FBI 국장 청문회 하던 한 실시간에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 코미가 그 청문회 나와서 미국의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보는데 밑에 보면 브레이크 뉴스 나왔죠. 속보로. 트럼프 사드 경로했다고. 자 이런 상황이니까 또 바로 그날 또 정우영 우리 저 안보실장이 나와서 그건 아니고 뭐 번복이나 철회가 아니다. 뭐 동맹 간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그 전에 보면 또뭐 하나 있었어요? 이사단 이사단 그거 환송 그 콘서트가 6월 10일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가가 We Go Together 해요. 3번씩이나. 예. 그게 보니까 그날도 보면 6월 10일 날 바로 그 보면 6월 13일이 효순이 미선이 이제 기일인데 그 3일 앞두고 했다고 그래갖고 김재현 의원이 기억나시죠? 전 의원 통합진보당 그날 삭발했던 그 여자 그 여자 전 의원을 비롯해서 한 20여 명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고 뭐 인순이 씨 같은 경우 와서 울면서 사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또 안 좋은 시그널이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니까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그 미국 고위 관계자 다 있었다고요. 주한미군에 다 있었죠. 그러면 이 시그널이 뭐냐? 정권이 바뀌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딕 더빙 같은 경우는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 만났더니 지난 5월 말에 이거 뭐 뜨뜻미지근해 갖고 불쾌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주 불쾌하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걱정되어서 아주 기분이 언짢은 기분으로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가다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날 가셔갖고 한미합사 사령부 가서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세 번을 외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어르고 이런 거 있죠. 약 주고 병 주고 어르고 달래고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정인이 13일부터 시카고부터 해서 이 얘기 이제 하려고 일주일 동안에 또 그 앞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우리 깜빡 갇혔는데 6월 15일 날 우리가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예, 리셉션에서. 리셉션에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셔갖고 안보실장이 이례적으로 미국에 있었던 문정인 특보한테 경고를 보냈다고. 처음에는 경고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엄중하게 전달했다. 엄중하게 아주 살살 경고했다고. 예, 또 나중에 경고를 하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우리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저하고 황 소장하고 친구 사이에 보면은 이제 이제 뭐 말리는 시누이도 아니고 어르고 뺨치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하나 보내가 응. 그 앞에 가가지고 얼으면서 이 소새끼 개새끼 해놓고는 네. 불러가. 우리 조폭영화보면 많이 나오는 예.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너 야 똑바로 임마 이 새끼 똑바로 해. 딱 때리고. 형님한테 그러면 돼. 미안하다 해. 바로 그거예요. 이러면서 돌아서서는 너 욕해. 아 그리고- 죽여버려. 확 찔러. 이러고.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게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모두 말씀을 꺼내셨던 대통령이 이제 29일, 30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이고 아마 대통령 28일 남았나 출국하실 겁니다. 이제 볼가 뭐 한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자 CBS,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서 이제 로이터 로이터까지 세 개. 하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7월달에 사드 배치가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기억나시죠? 황교안도 국무총리 가서 네. 뭐 저 물 맞고 선거할 뭐 우산 갖고 맞고 하고 그 무렵입니다.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때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사드 배치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에 가서 물 맞고 결혼 맞고 할 때 그때 아마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던 뭐 2017년에 한 기, 나머지 2018년까지 5기 이렇게 얘기되는지 모르겠으나 작년 9월 9일 날요 북한이 5차 실험을 합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올해 들어갖고는 그야말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소추되어서 무정부 상태에서 북한이 거의 하루 건너 하루씩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을 자, 때입니다. 그 대목에 앞서서요. 예. 그 대목 전의 이야기로 가보면 예. 8월 달에 이제 성주에 성산포대로 가느냐 하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그렇죠. 이제 9월 초에 절로 가기로 돼 롯데로 가기로 돼 있는데 롯데 골프장. 그때 예. 그 무렵에 8월 중하순에 보수단체들이 많은 성명을 내었는데 보면 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 연말 2017년 연말까지 배치 완료했다라는 부분을 네.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고 있으니 차라리 당겨서 좀 되도록이면 일찍 하지. 빨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 가게 되면 벤델 미 8군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7에서 9개월 안에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인 대화할 수 있다. 근데 이 무조건적인 대화 그날 말씀하셨는데 또 나중에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CBS랑 인터뷰하시면서 무조건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 또 중요한 게 더 있잖아요. 뭐였어요?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응. 평화체제 협상과 북미 수교도 같이 한다. 이게 나중에 미국에 가서 예. 문재인이가 말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외교안보 팀들은 뭐라고 하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5일 리셉션에서 하셨던 말씀을 갖고 자기들께 6.15 제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6.15 제안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그 다음날 워싱턴에 가서 he proposed, 그러니까 President Moon, 문재인 대통령이 he proposed, 그가 제안하기를. 영문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그래. 하십시오.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그 세 가지였어요. 그 6.15 제안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추가적 도발.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freeze하고 dismantlement가 이게 비핵화냐 동결이냐 그런 부분에 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어쨌든 북한이 추가적 도발. 그러니까 동결보다 더 앞단계예요. 추가적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은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겠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북미 수교.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는데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 제안과 똑같은 내용을 예. 중국이 중국이 얼마 전에 한 거예요. 어제 있었던 북중 간에 네. 미중 간에 양재싸고 왔었죠. 외교 그 안보 대화에서 네. 중국 측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원래 중국 측의 메뉴 아닙니까? 아니 중국과 북한의 그 고정 메뉴, 그게 고정 중국의 메뉴예요. 그 중국의 메뉴가 이제 늘 보면 한반도 문제에서 원래 중국은 이런 겁니다. 짜장면 짬뽕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 부전불란 비핵이에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전쟁 나면 안 된다. 불란, 난리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난민이 생기면 안 된다. 다음에 비핵, 무핵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미국이나 북한에 계속 얘기하는, 특히 미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쌍중단. 이게 중국말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한자로 쌍중단입니다. 두 가지 다 동시에 멈춰라. 북한이 멈춰라. 이제 이 동결하면 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더 이상 고도화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미국이 바로 문정인 특보, 본인은 뭐 교수로 갔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이분은 지금 정상회담이 예. 이제 뭐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 남았죠. 근데 계속 갈 짓자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어지럽혔다가 즉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가지고 어지럽혔다가 미국이 뭐라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그걸 번복을 하는 건 아니라고 확언을 했다. 예. 그때는 아마 이제 트럼프가 빼라 하고 괌을 경로를 했다. 그 6월 8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는 또 문정인 특보가 또 미국 가서 휘젓고 다녔죠. 이게 뭔 동맹이냐? 응? 뭐 군사훈련 축소하고 전략자산 축소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트럼프하고 주파수 맞춘다. 이러면서 또 CBS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또 뭐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뭐 핵 동결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로 가는 2단계 즉 다른 메뉴도 대화도 조금 올리보자는 거다. 큰 이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또 어제는 로이터랑 했죠. 로이터랑 하면서 또 거기에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충격이에요, 저는. 사드는 한 개만 올해 하고 나머지는 내년이다. 내년 말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또 조만간에 예? 북의 ICBM이 미국에 도달할 것 같다고 또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엔 또 조만간이라 했는데 또 그 부분도 엊그제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 이렇게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사드가 위협이 될 것 같았고 그 직전에는 또 시급한 위협이 아니라서 예? 이게 환경 영향 평가해야 된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말에 강온이 있고. 그러니까 어제는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로이터 통신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대통령 생각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안에서도 다른 게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CBS,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충돌되는 거는 또 그나마도 뭐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그 조금 뭐 기자가 뭐 묻는 방식이 달랐겠구나 내지는 뭐 하루 정도 상황. 근데 이 문제는 같은 인터뷰 내에서도 앞뒤가 다른 거예요.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보세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했다. 그래서는 문정인 특보가 이번에 가서 한 얘기에 미국 사람 충격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니까 바로 이 얘기를 갖다 한 거예요. 북한이 더 이상 추가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은 한미 합동훈련, 우리가 키리졸브하고 독수리훈련이죠. 전략자산, 북한이 뭐 도발할 때마다 B1B, 그 이제 죽음의 백조. 제가 거의라 그럴 뻔했습니다. 항공모함, 그다음에 F-35 같은 뭐 그다음에 핵잠수 이걸 쫙 전진 배치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까분다는 표현이 맞겠죠. 까불고 뭐가 도발하려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전략 자산입니다. 근데 문정인 특보는 가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핵과 미사일 추가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즉 6차 핵실험과 추가적 ICBM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중국이 늘 해봤던 쌍중단, 그러니까 이 군사훈련 중단하고 그 다음에 전략자산 배치 중단하겠다. 물론 축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 얘기했죠. 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미국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중국 말대로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손해인 게 원래 이 훈련은 정전 이후에 계속 해왔는데 그렇죠. 그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하던 거였고 또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해도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배치했고 옛날에는 한반도 땅에 심지어 전략자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술핵도 전략자산이라 봐야 되고 600기 정도 있었죠. 네. 그랬는데 도발을 해놓고 도발을 안 한다. 한 대 주워 패놓고 더 이상 안 때리게 한다고 강도를 잡을 몽둥이를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몽둥이는 예방용으로 항상 있던 건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는 동결하고 비핵화 두 가지였는데 네. 한국이 나서가 도발을 중단하면이라고는 더 더 완화된 더 소프트한. 그런데 도발을 중단하면이라는 부분의 기준이요. 얼마나 도발을 안 하면 도발을 중단한 겁니까? 검증이 불가. 한 시간에 10대씩 맞다가 한 시간에 한 3대만 때리면 도발 중단한 안 겁니까? 아프죠. 세대만 맞으면 그러면 20분 단위로 한 대씩 맞으면 예? 안 맞은 것 같죠. 20분 사이에는 도발을 중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미국에서 이 입장에 있어서 강한 입장들이 이제 국방성, 대변인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해놓고 또 미국 조야가 이건 미국 조야라는 것은 미 행정부 국회 할 것 없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렇지. 오피니언 리더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뒤늦게 뭐라고 그랬어요? 뒤늦게 우리 정의용